자, 또 봅시다. 1회 마무리 지읍시다. 1번 문제 봅니다. 이 문제도 이론적 문제인데, 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라요.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다. 말이지. 틀린 것은 인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냐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영업에 관해서 두루두루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따르려고 하니까 뭐다? 자격증 취득회가 뭐해라? 등록해라 하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회가 등록하면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런데 변호사법에 만약에 이렇게 써요. 만약에 변호사법에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 쳐봐요. 그 규정은 변호사법의 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무슨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보니까 등록 안 하고도 중개할 수 있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규정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등록 안 하고도 중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행 변호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거든. 특별 규정이 없거든. 없으니까 일반법에 따라서 다 등록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서 보면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이런 거는 이걸 깨달아 놓은 사람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뭐다 읽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당연한 소리로 보여.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저 뒤에 가면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뭐다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 오거든? 법정에 어디 있단 말이야? 민법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지. 그러니까 협회에 관해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따르되 규정된 것이 없으면 일반법에 무슨 규정을 따라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라라. 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번 지문을 확실히 깨달아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은 읽으면 당연한 소리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럼 뭐만 조금 점검하면 되느냐?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는갑다. 그리고 협회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뭐다? 사단법인인갑다. 그것만 이제 조금 더 고민하면 이 문장은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겠어요? 확실히 인식을 해야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뭐다? 다른 사례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면은 공부할 양이 뭐다? 자꾸 줄어들어요. 외울 게 줄어들어 버려. 이거 뭐 외울 게 어디 있노? 그냥 법조문에 이리 적어놓고 당연한 소리 적어놨구만 하고 읽어주고 지나가보면 그만이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치는 관계로 알겠어요. 단어를 살짝 바꾸는 출제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겠어요. 당연한 소리 적어놨는데 문제풀이를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 이유가 알겠어요. 이 당연한 소리를 갖다가 시험 지문에 틀리게 낼 때 요 놈을 갖다가 두 글자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살짝 틀리게 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당연한 소리로 알고 있는 조문이 나왔지만은 퍼뜩 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거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표시를 해놓고 줄거 넣든지 별표 표시 넣든지 이렇게 표시해가 주의 깊게 정확하게 봐두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결국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무슨 법부터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무슨 법? 상법이 적용된 다음에 뭐? 민법 이런 순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요 3번도 기출된 지문이에요. 그럼 요 기출된 지문을 제가 더 길게 바꾸어서 낼 수도 있다 하면서 설명해 드렸잖아. 그럼 민법까지 적용했는데도 뭐다?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관세법. 관세법도 없으면 뭐를 적용한다? 민법까지 적용했는데도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관세법. 왜 그래요? 에이, 불문법 이야기하면 안 되고. 민법? 그렇지. 됐어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돼요. 정확하게 보면, 결국에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내용은 맞아요. 민법 1조, 민법 제1조 때문에 뭐다? 관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다? 민사에 관하여 본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관세법에 의하고 관세법에 또 없으면 무엇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민법 1조에 다 꼴이 적어 놨기 때문에 결국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규정에 흠결이 있으면 상법으로 갔는데 상법에도 흠결이 있으면 민법으로 왔는데 민법에도 조문이 많을 겁니까? 그런데 여기 규정이 없으면 1조 딱 보니까 이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다? 관세법에 따라라 안 적어 나왔나 이 말이에요. 관세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라 안 적어 나왔나 이 말이지.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조인지 10조인지 그건 몰라도 돼. 요 조문이 딱 기억나가지고 관세법, 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 조문 생각도 안 하고 뭐다? 그냥 관세법 어디서 들어본 것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응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절대로 몇 조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4번 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므로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자,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알겠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쉽게 느낌이 왔지 몰라도 알겠어요? 자, 봐봐요. 상법에 가면은 알겠어요? 자, 4조라는 것도 있고 알겠어요? 46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61조라는 것도 있는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4번 지문은 요 46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알겠어요? 잘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46조가 조문 제목이 뭐냐? 요리 돼 있어. 기본적 상행이 요리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하면 쭉쭉쭉 나열돼 있어. 여기에 적혀진 행위들은 다 무슨 행위다? 무슨 행위다? 기본적 상행위들이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다? 중개에 관한 행위 하면서 글자가 딱 적혀져 있더라라는 소리야. 그러면 중개에 관한 행위도 무슨 행위다? 기본적 상행이다 라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요 중개라고만 적어놨잖아? 민사중개, 상사중개 가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민사중개도 중개요. 상사중개도 중개 아이가 이 말이지. 그럼 민사중개에 관한 행위도 뭐다? 기본적 상행이고 상사중개에 관한 행위도 무슨 행위다? 상행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상사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법 알것이 제6장인가 모르겠습니다.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상법에 여기에 가면 무슨 규정이 나온다?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이 중개업은 무슨 중개업이다?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상사중개업.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 아이가. 부동산 중개업은 무슨 중개업에 속하는 거다? 민사중개업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민사중개업에 속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하여 이 규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이거는 무슨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니까?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니까. 알겠지? 상사중개업에 적용되는 거지 뭐. 알겠지? 부동산 중개업은 민사중개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민사중개업은 무슨 법으로 규율한다?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다시 읽어봐요. 4번에. 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것은 맞아. 맞지만은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니까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있죠? 이게 이해될라 카마 또 무슨 단어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민사중개는 뭐고 상사중개는 뭐고 그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 다 해줬잖아요. 에? 상사중개는 상인들 간의 상거래를 알 수 있는 상사중개고 상사중개가 아닌 중개는 다 무슨 중개다? 민사중개다라는 게. 그럼 당연히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가 되지를 않잖아. 보세요. 민사중개일 수밖에 없죠. 혼인중개도 뭐다? 민사중개일 거고 직업소개도 뭐다? 민사중개일 것이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지문에 관한 내용은 설명 다 됐는데, 딴 것도 같이 엮여볼까? 어쨌든 민사중개에 관한 행위도 상행이다, 상행이 아니다? 상행. 부동산 중개도 상행이다, 상행이 아니다? 상행이라. 그럼 요 사조가 뭐냐? 상인의 개념이 나온다. 상인의 개념. 에? 상인의 개념. 응? 그럼 상인의 개념에 조문이 왜 돼 있느냐? 이래 있어요. 요 이래 돼 있는데,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하는 말인데 필요 없고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법 제 46조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상인이라 한대. 그러면 이 민사중개에 관한 행위가 기본적 상행이 아이가? 46조 행위 아이가? 그럼 민사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상이다, 상인 아니다? 상이다. 물론 상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인이에요. 그럼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 중개를 영업을 하는 사람도 상이다, 상인 아니다? 상이다. 그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상인이다, 상인 아니다? 상이다. 그럼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도 상인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상법 61조가 뭐다? 상인의 보수 청구권 가는 조문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조문을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리 나와. 요 내용을 보니까 상인이라는 사람은 고객으로부터 보수 지급에 관한 약속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의 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리 적어놨느냐? 세상에 상인이 공짜가 어딨노? 이 말이지. 원칙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지급 약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법 조문을 적용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조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고 이 말이지. 현실에 이런 조문들을 적용해가 해석해가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중개에는 이 규정은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그 소리잖아. 알겠지? 다음 됐고
5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법적 성격을 지닌다. 혼합법겠죠? 그렇지. 5번은 뭐다? 지금 큰 중요한 의미도 없지만 지문 5개를 구성할 게 없어서 끼워 넣고 하는 거예요. 그 4번이 틀려버렸어요. 그렇지. 2번 마찬가지 중개업과 관련한 법 적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역농협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한다. 몇 플러스 1이다? 3 플러스 1이다. 자, 그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맞췄어요. 3에 들어가잖아, 지역농협은. 그럼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 할 수 있다 하잖아? 왜 그래요? 이리 물어봐. 어디에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아니. 그렇지. 해당 개별법에. 그 개별법 이름을 몰라도 좋아요. 알면 더 좋고. 농협협동조합법이지. 그럼 농협협동조합법 조문에 보니까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업을 할 때는 뭐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농협협동조합법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무슨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기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까 변호사법 얘가 소개하듯이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그 다음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보다 무슨 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므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여기 이제 깨달아졌지? 깜짝 묻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특별규정으로 두고 있긴 있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대. 그럼 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진다. 왜 이리 물으면 요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2번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민법 규정보다도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보니까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적어놨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적어놓은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적어놓은 게 없다 하는 게 규정이 없는 거잖아.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따라가는 거다? 민법을 따라가는 거다. 그 논리잖아. 그렇지. 거의 이거 공부한 거하고 지금 이 문장을 공부한 거하고 저 뒤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노는 거지.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할 게 많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겠어요?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알겠어요? 3번 등록의 결격 사유인 캐서 등록의 결격 사유인 캐가 다운표를 딱 전하죠. 다운표를 붙였다 한 잡아봐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하도 그릴 길을 안 해서 제가 간다. 다운표가 뭘 뜻하는 거예요? 다운표는 이거는 글 쓸 때 이렇게 다운표를 쳤어. 그럼 이걸 뭔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다운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는 어떤 의미로 붙이는 거예요? 빌려온 거 아이고 그래. 따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온표 아이가. 그럼 따왔다 하는 건 어디 걸 그대로 뺏긴 거다 안 뺏긴 거다? 뺏긴 거다라는 거야. 그대로 글자를 옮겼을 때 따온표 붙이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어디서 그대로 뺏겨왔노? 어디서 그대로 뺏겨왔노? 그 답이 있어. 어디서 뺏겨왔노? 그 3번에 답이 있잖아요. 등록의 결격사유 인했잖아.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했나 했나?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를 따왔다 이 소리잖아요. 그 어디서 따왔어요? 그러면 결격사유 중에서 따왔다 하면 되지. 알겠지? 그 결격사유는 어느 법에 있노?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지? 글을 읽을 때 글을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힌트까지 주고 있다 이 말이야.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은 무슨 사유다? 등록의 결격사유다 하면서 힌트까지 주고 있잖아요. 안 쓸라고 하다가 써줬구만은. 알겠어요?
그 결격사유에는 다음 표의 결격사유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 그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다 하는 건 누가 잘못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받았다? 고용인이 잘못해가 양벌 규정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300만 원 넘게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 그렇지? 포함한다 해보는 게 틀려버렸네. 그렇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안 된다? 방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방금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O 아닙니까? 그렇지? 5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을 제외하고는 이 소리잖아. 3+1을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공부했잖아.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오잖아. 그렇지. 3번 공인중개사법의 적용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민사중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상인이다 상인 아니다? 상인이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틀려버렸죠. 조금 전에 해놓으니까 이제 기억 파탄나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게 자꾸 반복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2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의무는 아니다. 무상중개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거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소리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는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불법이가 불법이가? 불법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거나 중개를 의뢰했대. 중개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했대. 누구한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알겠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불법이잖아.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의뢰인이 의뢰를 했대. 그럼 그 의뢰인을 처벌한다 뭐한다? 그 소리잖아요. 의뢰인이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 오네.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왜 판례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쉽게 갑시다. 원래는 공동정범인데 공범 가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들어봤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봐봐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 잘해. 불법이지만 일을 잘해. 소문이 났어. 그 제가 집을 팔고 싶어가지고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집 팔아주세요라고 중개 의뢰를 했어.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알고 의뢰했나 모르고 의뢰했나? 알고 의뢰하는 거지.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범으로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방금 정확하게 알겠어요. 답을 했어요. 경험이 대단한 거네.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인데 의뢰하기는 했는데 뭐를 안 했다?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잖아. 무슨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 행위를 안 했거든. 알았어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뭐가 불법이에요? 등록 안 했다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등록 안 한 상태에서 일 안 하면 되지. 중개업. 등록 안 한 상태에서 뭘 했다는 거? 중개 업무를 했다는 거. 이게 불법이거든. 그런데 내가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을 뿐이지.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에 끼어들어가 협력해가 중개 업무를 내가 같이 수행한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공범이 되려고 하면 뭐다? 범죄 행위를 갖다가 같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뢰인이 중개 행위 한 적 있나? 없어요. 그냥 중개 의뢰했을 뿐이지. 알겠어요?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 그 자체를 또 처벌하는 규정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이리저리 처벌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중개계약관계인데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주의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쉽게 1번. 답은 1번을 만들어 놨지만은 이 2번, 3번, 4번, 5번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근데 하도 어려운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익혀 보다 보니까 그냥 부득부득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4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관한 다음의 관로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놨어요. 순서대로. 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제1조에 있습니다. 1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테니까 듣고 집어넣으면 돼요.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집어넣어야 되나? 공인중개사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아까 그건 안 읽었구나. 전문성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옛날에 재정 목적도 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문제라식 하나 집어넣어 기다. 이런 것들은 관로에 옳은 단어를 집어넣어가 한 2번 정도 정독을 한 다음에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5번 중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잖아. 이 정의 내리는 문장 중에 그 밖의 권리 하는 글자가 있죠? 그 밖의 권리에는 무슨 권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득실 변경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래. 2번 중개행위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다.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공동 중개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그 소리야. 이 판례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고?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고? 뭐가 금지행위예요? 제가 지금 대리라는 글자를 끄집어낸 적도 없는데 금지행위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대리라는 용어 끄집어낸 쌍방 당사자로부터 했잖아. 제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고 했잖아.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고 했잖아. 단독 중개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고? 공동중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독 중개도 중개요, 공동중개도 중개에 포함된다. 그 소리예요. 알겠어요? 쌍방이라는 글자만 나오니까 그만 머릿속에 쌍방대리 얘기 툭 튀어나온다. 알겠어요? 제가 대리라는 글자를 끄집어내 다니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쌍방대리는 금쟁이 맞아요. 알겠어요? 맞죠? 쌍방대리행위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쟁이 맞아요. 그럼 쌍방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쌍방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쌍방대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절대적 무효라요? 상대적 무효라요? 뭐 유동적 무효라? 상대적 무효지. 유동적 무효의 반대말은 확정적 무효고.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의 무효 이론 공부하면서 무효도 유형화시키가 공부하잖아.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알겠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유동적 무효냐, 확정적 무효냐 하는 걸 거론할 내용이 아니야. 쌍방대리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유동적, 확정적 이 단어를 끄집어들이면 안 되고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떠올려야 되느냐.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 쌍방부터 대리권 수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거래 당사 쌍방이 동의하에 쌍방 대리를 하면 그 쌍방 대리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 말이지. 근데 동의 없이 쌍방 대리를 하면 뭐다? 무효다. 그럼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다? 유효 무효 여부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본인의 성락하에서 알겠어요? 대리를 했을 경우에 유효가 되면 그건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성락이 있었기나 말기나 간에 무조건 무효 처리하는 건 뭐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쌍방 대리는 알겠어요? 검증이 맞지만은 효력은 무효야. 동의 안 받았다면 유효고. 알겠어요? 그러나 쌍방 대리한 거는 사실이니까 검증이는 성립되고 그래서 처벌의 대상은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와 효력이 있나 없나의 문제는 별개로 따져야 된다. 한꺼번에 따져야 된다. 별개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그 단속법 교육하는 건 또 어디서 들어봤느냐? 중개 의뢰인과 직거래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금지행위에서 나온 판례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금지행위 규정이지. 그거는 단속 규정이라고 본다. 효력 규정을 본다. 단속 규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처벌 대상은 돼요. 금지행위로서. 그러나 그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라는 게 단속 규정에 위반했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됐고 5번에 3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5. 4번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동시에 중개행위가 법률행위라요 사실행위라요? 사실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틀렸잖아. 재산상의 법률행위 동시에 그럼 바로 틀렸겠네.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입니까? 민사중개입니까? 민사중개죠. 두 군데나 틀렸다. 법률행위가 틀렸고 상사중개가 틀렸고 두 군데가 틀렸어. 두 군데가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뒤에 걸 맞춰봤어요. 그래도 답은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다. 이래 되는 게 그게 운이라는 게 재수지. 알겠어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다. 이다. 모르겠습니까? 3번에 2번 봐봐요. 3번에 2번. 이거 말로 공부했노? 응?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상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했잖아. 그럼 무상중개도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하는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나 안 받나? 받네.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골치 아픈 거예요. 3번에 2번을 안으면서 5번은 또 뭔 소린지 또 딴 생각을 하고 이런다. 3번에 2번을 아는 사람은 5번에 5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 6번 부동산 중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정보망 사업이지 뭐 정보사업이지 정보망 사업이지 그게 왜 중개행위고 이 말이지. 중개행위가 되려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래 정보망 사업은 정보 교환 사업이잖아요. 알겠어요? 정보 제공 사업이잖아요. 응? 2번 경매 절차는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그 경매 절차에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 말은 이걸로 또 설명할 수도 있다. 경매 절차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절차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결국 중개행위가 개입되려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라야 뭐다? 중개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3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다 중개아니다? 중개다. 그 말은 교환계약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4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그래도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 아까 나왔던 거죠. 5번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인 상태인 그 자체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무슨 소린지 감이 어렵죠. 물리적인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다 했어요. 기출된 지문이에요. 오래전에. 그렇지. 이 말귀를 알아야 O인지 X인지 알아.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 그렇지. 토지 중개 대상을 만나. 맞잖아요. 매매 계약하죠? 매도인과 뭐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거잖아. 에? 자, 봐봐요. 그러면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라는 이 물리적인 그 상태 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거다. 이거는 법률 행위잖아. 이거는 물건 그 자체고. 그것이. 맞죠? 그러면 토지가 있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 행위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이치를 딱 보면 토지 그 자체가 중개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그 문장이잖아. O가 X가 O 되는 거지. 요 이치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했잖아요. 에? 전국의 사람들이 여기서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너무 많다.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다. 간다. 가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안 많다. 간다. 저는. 여기서요. 모지랜다.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전국에 토지가 몇 개다? 3,600만 필지예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다 있다 없다? 있다. 그 건물이 또 단독주택만 있나? 아파트가 있나? 아파트도 수십 채 다 있잖아. 구분 써 있고 있는 데는. 알겠지? 그러면 중개할 물건은 세고 셌다 안 셌다? 세고 센 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 사무실이 많다 하잖아. 알겠지? 그 왜 많다 하느냐? 그 세고 센 물건들이 뭐가 일어나고 있질 않았어. 그렇지. 거래가 일어나질 않았어. 뭐다? 세고 셌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만 많이 일어나마. 사무소 모질이나 모질이나? 모질이지. 알겠지? 제가 그렇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설명해 드렸어요.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면 1차적으로 어디부터 단속한다? 중개사무소부터 단속한다 그래. 그런 느낌 받죠? 그 왜 그러냐?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어디에 주로 있다? 중개사무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 그거 왜 그러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래 돼요. 우리 부동산 중개받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받아 먹고 사노? 중개보수 먹고 사는데. 중개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매매나 임대차나 이런 걸 중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 일어나. 집 가진 사람이 사고 팔지를 안 해. 그럼 중개할 게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럼 보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매매를 막 하도록 부추게 한다, 부추게 한다. 부추기야 내가 묵고 살기 생기잖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무슨 소리? 그러니까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어디에 주로 있다 본다. 중개사무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돼봐. 투기를 부추기지 않아도, 가수요를 자극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시장에서 뭐다 사고팔고를 마해. 사고팔고를 마해. 그러면 중개할 게 많다 많지 뭐. 알겠어요. 그 지금 알겠어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나 안 하나? 정책을 하죠.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누구 욕하겠나? 현 정부 욕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왜? 그러면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뭐다 우리 중개사무소가 중개할 게 없다 이런 거야. 그러세요. 뻑하면 단속도 뭐다 나와 샀고 말이지. 그러세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이 문장 뜻은 그런 게요.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물건에 대한 무슨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7번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부업도 영업이가 영업 아이가? 영업이지. 부업을 중개업을 해도 그 중개업이가 중개업 아이가? 중개업이지.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이 무슨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이지.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불법이죠. 3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수를 받은 경우는 경업이지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아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이잖아. 중개업이 아니다. 5번 금전소비대차의 부사의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에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라도 중개업이잖아. 응? 그럼 틀린 것은 뭐 1번이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버리네. 1번 판례하고 5번 판례는 같이 바라보면 되죠? 같은 관점이잖아. 그래서 부수적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그러는 거죠. 8번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보호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라는 경우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토지 전문 중개업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입니다. 그런데 개설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맞죠? 아니다. 거의 틀려버렸다. 3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도 중개업이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호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이라고 볼 수 없고 무등록 중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그렇죠? 이 5번 지문을 통해서 무등록 중개라는 5글자와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6글자는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는 중개라는 2글자, 중개업이라는 3글자 구별 잘 한다, 한다? 안 하지.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시험 칠 때는 뭐하고? 구별하는 공부하고 나중에 영업할 때는 뭐다? 혼용해서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정확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한 가지 물어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주나 안 해주나? 해주지? 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행위, 작성행위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에? 중개업무다, 중개업무 아니다? 어? 중개업무다, 중개업무 아니다? 제가 봐봐요. 2가지로 물을게.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1번을 물었어요. 그 다음 2번 질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까? 업무 아닙니까? 물었어. 요 앞에다 중개 글자 안 붙였어. 자, 중개 업무입니까? 중개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까? 업무 아닙니까? 업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개행위로서 행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이 거래계약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한번 물어보죠. 중개 완성 이후의 행위는 중개행위입니까? 중개행위 아닙니까? 중개 완성 이후의 행위는 중개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이후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럼 물어보자.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 이후에 하나, 중개 완성 이전에 하나? 어? 이후에 한다, 이가 이후에. 그럼 중개행위 아니지. 요건 논리 확실하네. 맞죠? 이건 중개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중개 완성 이후에 하나, 완성 이전에 하나?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 맞나?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이 성립되나 안 되나? 중개 완성이 바로 계약 성립 아닙니까? 매매계약 성립되면 중개는 완성된 거가 안 된 거가? 된 거네. 그럼 계약서 작성 안 해도 중개는 완성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다 분료식 계약이라며. 알겠어요.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가로서 의사표시 합치만 되면 중개는 완성된 거다, 안 된 거다? 완성된 거다. 그럼 계약서 작성 안 해도 중개는 완성된 거다, 안 된 거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지. 무슨 소리 하세요? 계약서 작성 안 해줘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작성해 주느냐? 법에서 누구 보고 작성해 줘라.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작성해 줘라 라고 뭐다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계약서 작성해 줘라 하는 규정 안 만들어 놨다 칩시다. 법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누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서 당사자들이. 근데 당사자들이 잘 작성한다면 뭐한다? 뭐하죠? 그의 법을 만든 사람이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성을 발휘해가 좀 작성해줘라 라고 의무사항으로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라요. 알겠습니까? 중개 업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논리를 딱 구성해 놓으면 이게 다 해결되잖아. 봐봐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거래를 중개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오늘 제 앞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 봤어요. 근데 계약금을 안 가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이. 그럼 내일 계약금 가가 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헤어졌어. 알겠어요? 근데 둘 다 안 와. 중개사무실. 그 알아봤더니 법무사 사무실 가가 계약서 작성해 등기까지 다 넘겼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받아야 되나 못 받아야 되나?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계약서 작성해 준 적 있나? 없잖아. 그래도 보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게 또 법이죠. 중개는 완성됐나 안 됐나? 됐어요. 하루 전날 이미. 당사자가 합의 본 그 순간에 중개는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니까 그 사례 케이스도 다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거래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만이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그래야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방금 같은 사례는 보수 받나 못 받나?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관념에 맞나 안 맞나? 안 맞잖아. 알겠어요? 이런 미묘한 정확성 이런 걸 딱 극복을 해버려야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공부가 60점에서 7점, 7점에서 8점, 8점에서 90점 똑같이 10점 간격이지만은 그 한 단계를 더 올리기 위한 공부들이에요. 알겠어요? 누구나가 다 쉽게 공부하는 것들, 쉬운 것들 그런 것들만 다 정리하잖아? 맞잖아? 그러면 60점밖에 안 나와. 무슨 소리 했지? 근데 나는 이 과목을 몇 점 맞추고 싶다. 7점, 8점 맞추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남들은 뭐다? 안 하는 것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도 내가 좀 해야 된다. 해야만이 70, 80, 9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그런 거다,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은 몇 점만 맞추면 되니까 60점 근처만 가면 되니까 부동산 공법은 남들 하는 것만 그냥 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괜히 복잡하고 하기 힘든 것까지 뭐다 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욕이야. 시험 문제 나오다 틀려 버리. 그래서 그렇게 전략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실천을 안 해. 그래서 그다음 9번 문제 봅니다. 10번까지 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는데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틀려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이가 틀려버렸잖아. 2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맞다 틀렸다? 맞죠? 오지. 알겠어요? 2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이죠. 포함. 오잖아. 알겠어요?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5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 오죠. 그러면 틀린 것은 뭐다? 1번이 된다 이 말이야. 다 맞고. 10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민법상 등기된 환매권 등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므로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응?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만 땄지 등록 안 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간판을 내건 상태라도 타인간의 거래 행위를 일회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들려봤죠. 간판을 내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의 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래 한다. 그러니까 일회 횟수만 갖고 업이냐 업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횟수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행위의 동기도 고려하고, 결과도 고려하고, 상황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업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문제다라는 소리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마무리 지읍시다.